얘를 좀 아십니까? 북아프리카 쪽에서 무슬림에 의해 이슬람 교육기관인 자위야와 모스크도 만들어지면서 점점 무구람의 거주지 혹은 무구람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특히 14세기에 수피 모슬렘으로 유명한 아부 미디안의 후손들이 그의 이름을 따라 순례계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아부 미디안 와크프가 이곳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터키 시대에 세금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126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7세기부터 동구교과 인접한 모든 곳에 대대적인 건축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동구교이 건물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유대인이 접근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동구교벽은 이곳 부그라미 마을밖에 없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엘락사 모스크 순례자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들이 생기면서 부그라미 마을은 복잡한 곳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동구교벽 4m 앞에까지 이들 건물이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은 겨우 30m 정도의 좁은 골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었고 또 이곳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은 돈을 내고 입장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결국 부그라미 마을의 모슬렘과 유대인 사이에 언제든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부그라미 마을에서의 유대인과 모슬렘의 갈등. 언니 왔네? 아이노 아니, 아, 네 양념, 냠냠 이양냠 냠냠 이런 맛있어진 아는 맛 먹는 양념 미쳤지. BBQ 양념치킨 10자군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기독교와 관련된 성지의 관리권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톨릭과 정교회 간의 협의에서 이후에 오스만 터키 당국과의 협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협의를 스타투스 쿠보라고 불렀습니다. 1797년에 확정된 스타투스 쿠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이 기도할 수 있는 통곡의 벽은 약 3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매우 귀중했고 또 무그라비 마을의 모슬렘 교육기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자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1840년에 처음으로 영국의 유대인에 의해 스타투스 쿠보를 조정해서 통곡의 벽 앞을 120m로 확장 포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아부마디안 와크프와 당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무함마드 알리 파샤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모슬렘들의 불만과 반감이 더 거세어졌습니다. 그 결과 더 자주 불편한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죠.
마을 사람 650여 명을 그날 밤에 급하게 퇴거시키고 135채의 집과 무슬림 교육기관 및 모스크도 함께 파괴해버렸습니다. 당시 한 명의 노파는 피난하지 못하고 건물 잔해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시장이었던 테디 콜렉은 며칠 뒤 6월 15일에 있을 샤부옷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광장을 만들어야 했기에 파괴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파괴 작전은 이스라엘 정부조차도 모르게 진행시킨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이 파괴는 절차상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정부가 퇴거된 무슬림에게 보상을 해주었지만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는 거부하고 일부는 요르단 정부의 도움으로 모로코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774년 동안 있던 마을을 하룻밤 만에 파괴하고 만든 것이 통곡벽 광장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 같은 특별한 역사를 가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 이름은 누라미 마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곡벽 앞에 있었던 누라미 마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곡벽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울며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오히려 남이천 아이시죠? 때문에